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오늘 특별판 회판으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행진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 앞으로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에 두 번의 행진금지에 맞서서 두 번의 가처분을 제기해서 두 번 다 우리 시민들의 승리를 이끌어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지난주 정운동 사무소 내자동까지 임시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의 행진 신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금지 통고를 무력화시키신 분이고요. 그 전주에도 11월 5일 때도 행진이 다 차단돼 있었는데, 일단 한 방향으로도 뚫어보자 급하게 해서 결국 한 방향을 뚫어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행진하기에 승소한 바로 그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님이고요. 같이 오신 분은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호 사무국장님은 행진한 시민으로서 네, 맞습니다. 기뻤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까지 행진했나요? 저희는 안국역 지나가지고 요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왔었습니다. 네, 갔다가 이제 뒤로 돌아서 저기 청운유당 사무소까지 갔다가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의 논리에 하면 광화문에서 얼마든지 청와대까지 들리는데 왜 청운동 사무소나 경복궁역까지 그렇게 길을 쓰고 오시려고 하는지요? 청년들이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데서 얘기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고. 네, 우리는 광화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죠. 항의의 마음이 갑점 청와대 분으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양홍석 변호사님 어필하니까 판사님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결국 재판부가. 예.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번, 11월 5일하고 11월 10일 두 번 다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네네. 그때 그 요지를 아예 경과 요지를 한번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11월 5일 날도 이제 행사가 있었고, 지난주 토요일 11월 12일에도 행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11월 5일 날 있었던 행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은 이제 그 행진이 두 코스로 원래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 안국역 쪽으로 가는 이제 북쪽 코스, 그리고, 을지로 쪽으로 내려오는 남쪽 코스 두 군데로 신고가 됐었는데요. 집회 신고는 11월 3일 날 됐었고요. 근데 금지 통고가 11월 4일 날 오후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행정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같이 제기하더라도 재판부 배당 자체가 조금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문기일도 잡아줄까 어떨까 이제 좀 고민스러운 상태였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그 참여연대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11월 4일 날 오후 늦게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11월 5일 날 이례적으로 토요일 날 이 집행정지 신문기일을 잡지를 않으시는데 2시에 잡아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남쪽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과도하게 이 전체 이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재판부에서도 그 뜻을 받아주셔서 이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집행정지를 해주셨죠.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5개 코스로 행진 신고를 했고요. 마로니에서 오는 이제 1개 코스에 대해서는 경찰도 특별히 이제 뭐 조건 통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서 광화문광장을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반 참가자들이 사전에 그렇습니다. 2시부터 행사했던 예, 거. 예. 거기는 괜찮았는데 4군데 이제 지금 이제 율곡로 사직로 광화문 앞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에 대해서는 4군데 다 이제 그 신문로 빌딩, 선일 빌딩, 분함 빌딩, 그다음에 KB 국민은행 그 이제 광화문역 지점 거기까지만 행진을 하도록 이제 조건 통보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은 행진 대열이 중간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마 그 10일 날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많으셨다가 그렇죠. 가처분에도 기각되면 그렇죠. 마치 불법 행진으로 낙인 찍힐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근데 이제 오후에 뭐 안진걸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뭐 행정법원에서 바로 재판부 배당을 해주셔가지고 11일 날 저녁에 이제 신문기일이 그 다음 날 12일 날 행사 당일 날 오전 11시로 잡혀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안진걸 처장님도 그날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주최 측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재판부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민적 여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헌정 중단 내지는 헌정 파괴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 뜻을 받아주셔서 이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집회 시의 자유에 대해서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그 11월 10일 아침에 11시에 긴급하게 재판이 잡혔을 때 마지막까지 경찰들이 무슨 119 차가 빠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등 이상한 노래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광화문까지 행진하게 해준 것도 어디냐 세종대왕상까지 행진해 준 것도 어디냐 자기들이 엄청 선심 쓴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변호사 마지막에 딱 바른고 박판사 앞에서 경찰은 지금 집회 시의 자유의 기본도 모르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집회 시의 자유라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장소 선택의 자유라든지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양태의 자유까지를 뭐 하는 건데 경찰은 ABC도 모르는 자기들이 지정한 데서만 집회하고 행진해라는 딱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판사님을 살짝 봤는데 고개를 좀 끄덕거리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저는 승소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그래서 11월 5일 날과 11월 12일 11월 5일만 해도 20만 11월 10일 날 이런 뭐 지금 인근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130만 명 정도 모여든 걸로 추산되는데 그분들이 마음껏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또 수없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행진 좀 하려다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연행되기도 하고 뭐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체증사진 날라와서 뭐 벌금이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양 변호사님 근데 재판부가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금요일 날 6시, 금요일 날 5시 저희가 진짜 급하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와서 민중총궐기 본부라든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면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늦게 냈는데 사실 재판 안 잡아줄 줄 알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소장을 내게 되면은 빠르면 그 다음 날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됩니다. 재판부가 배당이 돼야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신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재판부가 배당됐다고 해서 그날 바로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극히 이례적이고요. 며칠 있다가 신문기일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요일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 소장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인데 신문기일을 잡아주신 것 자체가 법원에서도 이 사건 이제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뭐
안진걸 사장님께서 자꾸 제가 뭘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계기를 만든 거에 불과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이나 이 뜻 자체가 법원에 전달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도 다른 사건하고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집회 시위가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법원도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재판기를 잡아줄 때부터 우리 참여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님, 김선유 변호사님, 그리고 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 등등이 야 이거 법원이 좀 뭔가 그 집회 전에 뭔가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하려고 한다고 이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특히 11월 5일 재판 앞두고는 국회라든지 또는 여러 민변이나 이런 법 쪽에서도 그게 이제 이례적이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11월 4일 6시쯤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1월 5일 날 재판을 잡았다니까 이제 정보통들 또는 분석통들에 가면 법원이 경찰이 자꾸 행진 금지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그 이른바 시민들이 헷갈렸던 그 청운동사무소,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청운동사무소까지 금지 통고된 부분도 네. 효력정지 가처분이 났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른바 오체 투지팀 예. 유성기업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유성기업 범대이라고 예전에 거기 한강호 열사라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낸 거에 대해서도 역시 양 변호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비슷한 논리로 네. 그런 충분히 오체 투지팀이 행진할 수 있고 그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집회 시의 자유에 한다. 일부 교통통제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문의 논리를 양 변호사님 한 번만 더 그러니까 그 경과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법원 판결문 내용이 또 좋다고 다들 막 돌려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서울행정법원 4부에서 네.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행정 4부에서 이제 판단해 주실 때, 이제 집회 시위에 참여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집회 시위가 만약에 행진이 금지돼 버리면은 시위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맞고, 교통 불편만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은 집행정지결정문에 이런 식의 이유를 자세히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일단 뭐 좋은 내용으로 써주셨고요. 그리고 12일 집회 관련해서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될 수 있는 문장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진걸 차장님께서 이제 집회 주최 측에서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제 질서 유지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참가자들, 노인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결정문에 넣어 주셔가지고 집회 주최 측이나 어쨌든 경찰 측 모두 양쪽 모두에게 이 사건 집회가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 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쪽 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예. 그 지난 11월 5일은 사행정부, 11월 10일은 제6행정부였는데 네. 얼마나 시민들이 그동안 경찰로부터 우울하게 당하고 답답했으면 그 사행정부 부장판사님, 6행정부 부장판사님 조남들 다 알아갖고 고맙다는 글이 SNS에 좀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리트윗만 막 수천 건 수만 건 내고 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야, 우리 참여대가 정말 큰일 했고 좋은 일 했구나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억눌렸구나. 한국에서 네, 집회 한번 행진 한번 하려면 목숨을 걸거나 최소한 벌금 몇백씩 받고 근데 아시다시피 벌금이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받아야죠. 심지어는 검찰에 가서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억울해서 정식 재판하면 또 법정에 몇 번 나가야 되죠. 변호사님 있으면 좋지만 없는 분들은 국선 변호인하고 또 어쩌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국선 변호인이 있으면 또 그걸로
속썩이 아주 그냥 정말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엉망인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양홍석 변호사님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노력을 해서 정말 큰일을 해주셨고 오늘 경찰도 서울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앞으로 경북국 노타리와 내자동 노타리 그러니까 내자동 노타리 경북국의 노타리이고 동십자가 앞길 광화문 앞길 행진도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이 민중들의 분노에 대해서 또 법원에 있다는 제동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집회 시위를 못하겠던 거에 대한 우리의 힘에 의해서 밀렸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11월 10일 날 다들 나오셨나요? 네, 많이들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우리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님은 바로 그러한 조건하에 신나게 행진을 11월 5일 날 11월 그렇죠. 20일 날 하셨는데 네.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냥 광화문광장에서 아주 굳이 가야 되냐. 이럴 때 당사자들로서 행진했던 청년들로서 그 답답한 시민으로서 어떤 느낌이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사실 간절히 바라니까 우주가 다 나서가지고 도와줘서 저희가 거기까지 행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이 노력해서 저희 시민들이 또 그 경복궁역 앞까지 또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집회 말고 그 지난주 집회 같은 경우는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실 막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화문 앞까지 가지 못해서 느껴지는 그 답답함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가. 공권력들이 이렇게 막으면 우리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무력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집회 때는 뭐 그런 것 없이 정말 자유롭게 또 마음 편히 또 너무 행복한 그 표정으로 사실 경복궁역까지 다들 행진하셨던 것 같고 그 즐거운 기억들이 또 남아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11월 5일 날은 행진 금지가 무력화됐다는데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행진하긴 했는데 청와대 방향보다는 청와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네. 두고 우회해서 네. 다시 광화문광장으으로 오시는 방향이어서 저 청와대 가서 꼭 먹통, 불통의 상징인 박근혜 씨한테 꼭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항의하고 싶을 때 좀 더 근접해서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들리지도 않는 데서 야 당신 뭐야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안 들리는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광화문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 하면 청와대에서도 다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정말 시민들이 마음껏 행진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공익법센터에 대한 감사함이 막 여기저기서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예. 사실 좀 부담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이제 공익법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 사업단을 따로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들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본질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악관 담벼락 바로 옆에서 행진을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통령 관저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담장으로부터 100m 내에서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호구역으로 설정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집회가 허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또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또 소송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나 뭐 좋은 판결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소개해 주셨네요. 참여연대가 공익법센터를 중심으로 집회 시의 자유 확보 네. 캠페인 날 만들어서 아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시법의 문제, 경찰행제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과 공유드리고요. 특히 백악관과 달리 백악관은 담벼락까지 가서 하는데 우리는 담벼락은커녕 청운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는데 거기도 행진은 거의 허용을 안 해주고
소규모 집회 정도만 가끔 건너편 그것도 네. 청운동사무소는 정확히 아니고 건너편 프레메 병원 있는 데서 해주던데 그것도 굉장히 안 해주는데 옥신각신 최근에 겨우 해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참여연대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하겠다는 거 계속 제지당하고 있죠. 그렇죠. 소송 낼 계획이죠. 그거 네네. 한번 우리 김조국장께서 뭐 그 전에도 저희가 청년참여연대에서 또 저희 그 청와대 앞에서 100일장 대회 한번 하겠다. 대통령께 상소할 것도 있고 답답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100일장 대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 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공법센터에서 같이 또 도와서 소송할 계획이 있고요. 그 집회 신고한 거 100일장 네, 대회 100일장 대회.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 3대 불가 어. 상소 100일장 대회를 저희가 청와대 그러니까 앞에서 일종의 빨리 퇴진을 할 것을 호소하는 네 그런 했는데 100일장. 청운동 사무소로 신고를 했나요? 저희가 신고를 연풍문 앞으로 했습니다. 기왕 할 거 청와대 바로 앞에서 청와대 하자. 바로 앞으로 한번 네. 그래서 분수대 옆에 있는 거. 네. 아유 씩씩한데요. 그래서 저희 거기 도로에서 이렇게 쭉 3열로 앉아가지고 한복 입고 하려고 네. 했는데 보기 좋게 기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봉건 시대도 보면 궁궐 앞이 아니라 궁궐 안까지 돌아서 상소하는 거 그렇죠. 했잖아요. 유생들에게. 그 앞에 제가 예전에 출퇴근길에 거기서 지나가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200~300명씩 몰려다녀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진 중국인 찍고. 관광객은 네. 수백 명씩 허용해 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못하게 하는 그 네. 이유가 뭔가요, 또? 그래서 이번 1인 시위 같은 경우도 다른 피켓들은 들어가게 해주는데 유독 하야 메시지가 담긴 피켓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1인 시위는 다 자유인데 내용을 검열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왜 하야 피켓만 유독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202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하시는 얘기는 하야 피켓 들고 들어간 사람이 선생님 통과해주면 정말 많이 들어올 텐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뭘 할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갑을 채워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행을 해라 차라리 그러면 그런데도 절대 안 그렇게 된다고. 굴욕적인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동기가 저를 팔아서 저 친구라도 들어가서 하게 수갑을 채워서 들여보내줘라. 자기가 찬 게 아니고. 굉장히 아니 참신한데. 여러 명이 와서 네네. 1인 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주제는 같지만은 사람들은 다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 그렇게 경우가 문제되면 1인 시 하는데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청와대 네. 안으로 결국 문제 삼는다는 건 청와대 안으로 돌격할까 봐 그런 건데 그렇죠. 사실 돌격해도 우리는 그 담벼락이 높아갖고 올라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 뭐 경원들도 키도 뭐 180 다들 넘으시고 수백 명, 수백 명, 있어요. 수천 명 계시고. 청와대 군인, 네. 청와대 주변에 군대 있는 거 알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 안쪽에 바로 네. 뒷산이랑 다 옆에랑 다 군대가 다 있어요. 군부대도 있고요. 특수 경호부대도 다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이제도 지나가 보면 이렇게 그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제 그 옆에 뭐 VIP가 지나간다거나 하면 경호원단 7분이 오셔가지고 우산으로 막아요. 이렇게 둘러싸 그 1인 시위 하시는 분을.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들까지 모아서 소송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1인 시위를 자유를 침해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저 높은 분들이 볼까봐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그리고 애를 그 쓰시는 청와대 것 앞에서 같고. 분수대에서 1인 시 하잖아요. CCTV도 다 우리 쪽으로 딱 돌려서 그렇죠. 감시를 다 해요. 원래 교통 목적 CCTV인데 그것도 네.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같은 행위인데. 자, 그러면 소송을 내는 건가요? 이제 청와대 앞 1인 시에 방해된 거에 대해서? 네, 저희 그 관련해서 이제 행정소송 내서 네. 취소해달라. 그 그러니까 금지- 집회 금지된 건 네네. 행정소송 예정이고 네네. 1인 시를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그것은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요 관련해가지고 민사소송 내서 위자료 받은 건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옛날에 네.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1인 시를 하는데 연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들었어요. 사관복 입고 네. 대통령 기록물 제대로 관리해라. 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중에 네. 비밀이 아닌 부분들은 그런데 연행해가지고 그때 그 연행된 최한수 간사라는 분인데 당시에 네.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오. 받아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연행되는 건 아니지만 네. 못하게 한 거니까 어디 양분에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고위법센터 최종현 변호사님인가? 네, 그분들이 하신다는 것 같은데. 예. 집회 자유 사업단에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사한 소송이 지금 또 이미 또 법원에 한두 건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은 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서명지를 들고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때 이제 수백만 건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13분이 그걸 나눠 들고 연풍문에
그 이제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실에 접수만 하고 오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그걸 막았죠. 그래서 아예 접수도 못 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제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곧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된 소송들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서 집회 시위가 좀 폭넓게 허용되고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참파 도회판에서 지난 11월 5일과 11월 10일 우리는 어떻게 마음껏 행진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제기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국민의 승리이면서 어떻게 보면 좁게는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승리인데 그 양홍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그 더 나아가서 1인 시위를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나 퇴진이나 말만 있으면 너무나 평화롭고 순박한 시민들이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호상 이유가 발생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아예 출입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공익법센터에서 또 국가사안대 손배 청구 소송할 예정이다. 그 전에 세월호 가족들이 민원 내려가는 것 자체를 막은 거에 대해서도 곧 재판 선고 나올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풍문 있는 데가 민원실이 있는데 그럼 민원실은 뭐하러 됐을까? 민원실은 사람들 와서 내고 가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소송에서 이제 경찰은 뭐 꼭 그게 이제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소송에서 주장하시기를 처음에는 청와대에는 민원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셨어요. 지금도 막 실무적으로 저희 청동사무소 가면 민원실 없다라고 막 그러니까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민원실은 보면은 이제 뭐 안철수 대표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그 민원실에다가 무슨 항의 사안도 접수하시기도 하고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용하시는 민원실이 있는데 국민한테만 왜 열린 민원실이 없냐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그게 사실 말이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정부 부처를 모두 통할하고 관장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일 민원 업무가 많은 곳이 청와대여야 되는데 민원실이 없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경찰로서도 사실은 뭐 자꾸 이제 민원인들이 가고 하면은 또 윗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5일 집회든 12일 집회든 경찰이 어쨌든 뭐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가능하면 충돌을 좀 억제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께서 이제 율곡로 사직로에서의 행진도 폭넓게 허용하신다라는 뜻을 밝히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절대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참여연대는 이제 그 부분을 감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북공영 내자로 그 예를 들면 늦은 시간대 행진하면 어차피 우회도로도 있고 시민들도 미리 공지만 되면 그렇죠. 또 저희가 무슨 날마다 가서 막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일 있을 때만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이번에도 광화문광장에 그분들이 지나서 오실라고 해도 들어올 공간이 없었잖아요. 광화문광장 극단까지 완벽하게 꽉 차서 그래서 이제 행진하다가 거기서 이제 청와대 방향으로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지르다가 이렇게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대다수는 또 해산했는데 한 1,000명, 2,000명은 조금 더 항의하려고 해서 새벽까지 있었던 건데 그때 그 해산하는 과정도 저도 봤는데 사실 인도 쪽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안내도 구하고 밀리면서 해산하는 건데 굳이 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물론 그것도 좀 과하긴 했지만 그 한 22분을 굳이 연행까지 하더라고요. 연행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경찰에 또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민에 대한 연행은 안 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막 재물 손괴하고 폭력을 막 경찰한테 고의적으로 막 계속 행사하는 사람이면 뭐 제지를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그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밀어붙인 걸 좀 항의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당장 풀어내라 그랬더니 뭐 내일 아침에는 석방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양문에서 보면서 좀 조마조마했죠. 우리가 사실 판사님한테 저희들은 재판 가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행진할 것이고 네, 그렇죠. 행진하다가 기회가 오면 또 광화문광장에서 마무리를 할 거다 했는데 네. 후자는 저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50만 명에서 100만 명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100수십만 명 온 거로 보이지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네. 일부 한 1,000명 정도 남아서 조금 네. 일부 몸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소송을 드렸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도 되셔서 저한테 새벽에 전화도 주셨더라고요. 되게 네.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끝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예. 그래서 제가 가봤죠. 저희들이. 근데 또 이렇게 열의가 있는 분들은 네. 가자 그러면 또 항의를 더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자유발언 계속 하시게 이렇게 그렇죠.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새벽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산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좀 사무실에서 서면 쓰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 12시 좀 넘어서 현장으로 왔죠. 와서 오셨어요 네. 현장까지? 왔는데 이제 처장님은 이미 전화가 안 되시는 것 같고 아니, 배터리가 없는지.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그날 예. 카톡, 예, 텔레그램, 다안 뭐 됐어요. 전화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문자만 가끔 오고 하더라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딱 충돌하는 그 지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한 100여 분, 한 뭐 좀 많으면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만 경찰서 그쪽 이제 경찰 차벽하고 그렇죠. 이제 인접해 있는 분들만 좀 그렇고 뒤쪽은 뭐 다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다행스럽게 이제 주최 측에서 방송차를 그쪽으로 빼주셔가지고 계속 방송하시면서 이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특별히 뭐 큰 문제 없이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수십만이 모여서 거의 뭐 경미하게 약간 부상자 한 10여 명 안팎이면 뭐 엄청난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집회, 평화적인 집회죠 뭐. 그리고 그 약간의 격한 행동을 하는 분들 있으면 시민들께서 비폭력으로 이렇게 호소해서 말리기도 하고. 예. 김주호 사무장님은 11월 10일 날 몇 시까지 계셨어요? 저도 한 1시쯤? 그래서 아까 그 경복궁역 사거리 와서 양숙 선생님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네. 저는 그때는 저희 광화문광장 남단에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1박 2일 텐트촌 치면서 문화 네. 공연하고 있는 것 역시 흐뭇하게 네. 이 시간에도 한 천여 명이 남아있구나. 그다음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그거 같고 이순신 동상 뒤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뭐 밤샘 토론회 나왔는데 네네. 와, 거기도 한 천여 명 앉아가지고 아오라 막 박원순 시장도 이야기하고 시민들 막 묻는 것도 답하고 막 일종의 난장이 토론 난장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네.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경북궁역 상황이 안 끝난다니까 제가 한 1시 반에 갔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이 그때는 이제 안 계셔서 서로 엇갈렸나 봐요. 네. 예. 아무래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11월 5일, 11월 10일 분위기 너무 대단했고 안녕하세요. 참파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 그 사람 잡았어. 생 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얼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순실이.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지난 토요일 날은 청년단체들이 2시부터 그 광화문 3차 범국민 행동 시작하기 전에 사실 사전행사 2시부터 시작됐는데 네네. 김재동님하고 톡투유 네, 유명한데 그렇죠.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기서 그 이른바 화제가 되는 초등학교 5학년 발언도 거기서 나왔었나요? 네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두 개의 동영상이 지금 상당히 높은 랭크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가 그 초등학생 친구가 이제 박근혜 성대모사를 한 동영상이 있어요. 오,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생이 돼서 이런 게 그거 있었거든요. 봤어요. 진짜 대단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로 한 건가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저희가 전혀 섭외 없이 글쓰기가 싫어서 제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써줬는데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것을 꼭두각시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김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김붕어 진문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기가 아니고 배우면서 이 시간에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랩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 두세요. 그리고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것도 참 감사하네요. 무궁화 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 말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 귀가 안 좋으신가, 눈이 안 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8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요? 저도 말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집회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전에 섭외된 분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김재동 씨와 함께 했던 광장 집회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이 평등하게 그냥 뭐 미리 사전에 짜인 각본 없이 바로바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도 워낙 그 뭐 사전에 준비된 거 없이 그냥 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쭉 했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그 쏘꼬 어머님, 네, 새누리당의 그렇죠, 쏘꼬. 새누리당의 쏘꼬, 박근혜 쏘꼬 뭐 네, 이렇게 뭐 화제가 되시는 분이던데요. 쏘꼬 어머니도 워낙 뭐 지금 뜨겁게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실 집회 저희 진행될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손 드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자기한테 마이크가 안 오니까 이게 짠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김재동 씨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꼭 내가 말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건데 너무 재밌게 잘 됐고, 또 김재동 씨 워낙 노련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숨도 3번 쉬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진행을 했고, 너무 좋은 말씀을 또 너무 많이 해주셔서
심호흡 세 번만 잠깐만 하자. 심호흡 세 번, 자, 저같이 하나 시작. 둘, 자, 한 번만 더. 자, 됐습니다. 에? 자, 박수를 딱, 그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되지. 어머니 어디서, 잠깐만, 고기 마이크 드신 분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 가덕도에서 왔습니다. 네. 이보세요. 심호흡 세 번만 해도 바로 말투가 돌아오신다. 부산 가덕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동분회장 6년째 가다가 1년 남기놓고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농락당하고 속았어요. 공무원들인데 쏟고 구청장인데 쏟고 시장인데 쏟고 국회의원들인데 쏟고 시의원들인데 쏟고 구의원들인데 쏟고 대통령인데 쏟고 장관들인데 쏟고 그 새끼들 사람 아닙니다. 저거 한 번만 알았지. 우리 공무원들 한 번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세금 내면 저거 호수물 이어갈 생각만 합니다. 길 뚫는 거 우리 위해서 뚫는 거 아닙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해야 저거 주물이 떨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보 찍으실 때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보시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뽑으십시오. 절대 당도 보고 찍지 마십시오. 저는 새누리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녀 가장으로 커서 저 역시 새누리밖에 오직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60살입니다. 근데 이제서 보니까 한 10년 전에 돌아보니까 세상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친년처럼 새누리밖에 모르고 살았고 정치들밖에 모르고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덕도에서 오신 우리 쏘꼬 어머님한테 그 말씀을. 그 청년단체들 어디에서 개최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청년단체들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청년 참여는 특별히 한 게 없고 사실상 네. 청년포럼이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청년단체 중에 거기하고 김제동과 어깨동 요 두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 두 곳에서 현장 스태프부터 시작해서 그 무대 설치라던가 이런 기획을 거의 대부분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청년유니온 그리고 민달팽유니온 네 단체들. 우리 민달팽유니온 임경지 원장님은 저희 참파대도 몇 번 오셨는데 지난 11월 5일 날 범국민 대회 사회도 보셨죠. 그렇죠. 일부 사회도 일부도 워낙 보시고. 잘 받고 해서 저희 그래서 20개 정도 되는 청년 단체들이 같이 준비하고 기획해서 만들었고요. 네. 기획대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프로포즈 하신 분도 있고 즉석에서. 네. 김재동 선생님한테. 네, 김재동 선생님이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두 커플을 거기서 바로 즉석 프로포즈를 시키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집회 시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그 하소연이 막 쏟아나기도 하고 문화적인 축제이기도 했네요. 네네. 저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가처분 신청 양무수 변호사님 간이라고 못 봤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저녁 집회 때 이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땠어요? 공연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공연을 좀 줄이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설도 돌고 하면서 실제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돈 주고 보려면 비싼 라인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그러니까 크라잉넛, 이승환, 전범선과 양반들. 그렇죠. 네.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사실 전범선과 양반들. 네. 그 다음에 스카이위커스 거기도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알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양 변호사님 네네. 알아요? 스카웨이커스? 저는 잘하시더라고요. 네. 전범선과 양반들. 저도 잘. 그다음에 가수 모세도 왔어요. 모세. 모세는 알죠. 네, 모세도 유명하죠. 아시는구나. 네. 저는 솔직히 모세도 처음이어가지고 그 진행표에 사회자가 분명히 모를 것으로 생각됨 하면서 모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아는 척 했었는데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더 좋은 집회를 더 좋은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이 있고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팀도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크고 작은 지적들과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인원과 막 행진이 막 또 꼬이고 엄청난 행진이 시작되고 한편 또 무대에 막 서로 오시려고 하고 막 그런 전 과정이 막 약간 얽혀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향후 일정들은 우리 김종환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11월 19일, 11월 26일 계속 모이는 거죠? 19일 그렇죠. 청년 참여연대 친구들 19일에 뭐 다 같이 모이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지난 토요일에 그 시국 강연회를 거리에서 좀 선생님들 몇 분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김재동 씨가 오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미뤄서 진행하기로 한 게 있어서 이번 토요일 날 몇 시에 하세요? 그 본판이 아직 몇 시에 잡힐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너무 날이 따라서. 추워지고 있어서 좀 네. 오후 6시보다는 좀 당겨지겠죠. 6, 7시보다는 한 4시쯤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전국에 1,600여 개 단체가 지역단체, 부문단체 총망라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국냉동이라고 저희 참여연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한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도권 집중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그다음 다음 주 26일은 전국 집중으로 이렇게 더 대규모로 한번 하는 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가족 단위 참가자들과 날씨를 고려해서 19일 4시쯤으로 한다는데 그게 더 낫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밤 되면 좀 춥기도 하고 해서 네. 그리고 한 10시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다들 지치더라고요. 지치죠. 그래서 네, 조금 일찍 시작하고 네, 좀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11월 19일 날은 그러면 4시에 본대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또 1시, 2시에 다양한 사전 행사가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뭐 여러 판들이 또 준비되고 있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아기자기 또 할 수 있는 판들도 또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1시부터는 지난주처럼 많은 판이 있을 거고 저희도 그래서 시국 강연회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양호숙 변호사님은 또 변호사님이면서도 이렇게 정세를 관망하는 그 눈이 대단하신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할까요? 뭐 약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쉽게 뭐 변호사 말고 정세 분석가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 분석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쉽게 내려오시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 자체가 이제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다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나 청와대의 태도가 아나무인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좀 힘을 좀 모아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렇게 힘이 모이다 보면 사실은 뭐, 이런 대통령이 전례가 없었고,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항의를 하는 것도 아마 전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없는 일들, 미중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입장 정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20대 지지율 0%. 아니 그렇죠. 특정 계층이라고는 하지만 20대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주축이고 미래 주역들 사이에서 0%면 깨끗이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고 어저께 서울에서만 100수십만에 뭐 부산도 뭐 한 8만 명 한 편 모였다고 그러고 엄청 모였다는데 여기저기 전국적으로도 한 10만 명 한 팩도 모이고 서울로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근데 오늘 김종필 전 총리가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박근혜 하고
5천만 명이 다 반대해도 고집 피울 사람이다. 원래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아연실세가 하면서 한편 국민들이 더 전투의지를 북돋우는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이런 막 이야기가 엄청 돌더라고요. 어떻게 김조 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그러게요. 사실 청년들이 얘기할 때도 어제 그 집회 걸으면서 광화문 걸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도 이 얘기를 지금 박근혜 씨가 듣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사실 귀마개를 하고 안대를 하고 주무시고 계실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인다고 해서 사실 들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셔야 그래도 이 변화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사실 광우병 때도 거의 한 3, 4개월 가까이 매일 저녁 모여서 새벽까지 집회를 했는데도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었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청년 대학생들이 또 여기저기서 또 활동을 이어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이번에는 정말 새로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집회에 나 처음 와봤다 살면서 또 이런 분들이 그 경험 삼아서 또 다음번에 또 오시고 또 이번 청소년들도 많이 나온 만큼 그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이 되고 또는 청년이 되어서 또 이런 활동을 또 내년에 내후년에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어쨌든 많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건 물러나지 않건과 또 별개로 또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시면 이게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그 계단의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플러스 알파. 근데 진짜 30년 만에 첫 데모 나왔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우리 시골 친구들 모임 있는데 시골 친구들 중에 서울에 사는 서울 수도권 모임인데 한 40명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올라온 적이 없고 가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할이라고 그 고발뉴스에서 보내주는 그거 가끔 올리는 친구가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냐 안 가냐 안 오면 역적이다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또 거기다가 또 글을 쓰면 순수함에 방해될까 봐 그냥 살며시 웃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눈팅만 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평소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아이러브 사커 이러기도 한번 들어갔는데 그분들 원래는 그분들은 의식 있는 축구 팬들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분들 또 축구 이야기보다는 토요일 이야기를 더 많이 해놨더라고요. 막 어떤 게시판에서는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온라인상으로 사실 오프라인에 100수십만 명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저는 이미 5천만 명의 마음이 그 100수십만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 그 100수십만의 배우 5천만이 있는 게 결정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오시지만은 오마이TV라든 팩트TV로 생중계를 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래요. 다 합쳐져가지고. 그러면 근데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시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식으로 또 말했죠.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엄중하다. 여론의 엄중함 알겠으나 대통령직을 그래서 책임있게 수행하겠다. 이건 한번 해보자는 거. 그동안 책임있게 수행을 하셨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책임하게 최순실 씨에게 모든 수행을 맡기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제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곤란하죠. 서로 불편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점잖은 법률가이신데 아주 곤란하단 말 한마디에 강력한 어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19일 날 집회도 광화문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행진신고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 화를 오히려 돋구니까 청원 동사무소로 이번에 행진신고에서 조금 근접하자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양변호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신고를 하면 제가 또 다퉈볼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신고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아까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성범대위에서 오체 투지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그쪽으로 그 행진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평화롭게 잘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율곡로 사직로 내자 로타리 이쪽은 그나마 조금 넓은데 청운동 사무소 앞은 좀 좁기 때문에 아마 행진을 아주 질서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조금 세워서 하면은 경찰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 같고, 사실 청운동 사무소가 아니라 무궁화 동산 앞에 분수대. 그 앞에 분수대 말하는 거죠. 중국인들 막 중국 분들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번 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분수대도 가고 싶고, 그리고 그 분수대 앞으로 해서 연풍문을 지나서 그리고 총리공간으로 내려오는 그 길로 사실은 행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어차피 그 왼쪽 담벼락가 엄청 높아서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 제약이 많은지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 요번에 그 영화에 대동여지도라는 영화에 나와서 이제 이제 차승원 씨가 김정호 역할을 하시면서 나온 대사에 제 나라 국민을 못 믿으면은 제 나라 백성을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1인 시위 하나 허용 못하는 그런 옹졸한 속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운영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진을 하고 평화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출하면은 그것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게 참된 대통령인데, 구중궁궐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지 조금 의문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민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지금 이미 하나로 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고 19일, 26일 날도 해결이 안 되면 국민들은 계속 피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좀 피곤하지 않게 생업에 종사하고 이제 수능 끝나면 학생들을 조금 쉴 수 있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마 19일, 26일도 많이 나오실 건데요. 저번처럼 백수십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 몇만에서 최대 몇십만 나오실 텐데, 계속 그리 나오는데도 버티기 작전 들어가면 저희는 아무리 평화적으로 하자고 호소를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답답해서 막 청와대 쪽으로 몸싸움이라도 해서 진격을 하자, 돌진하자 이런 분들도 나올까 봐 저희도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저도 생각해요. 더 시간 끌면 이제 국민사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내려와라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디 라디오 봤는데 한한상 부총리가 우리 옛날에 이제 존경받는 사회 원로시잖아요. 예전에 한한상 전 서울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내려왔다.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서 0%에 다 합쳐서 5%가 계속 나오는데 지지율이 사실상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이쯤 되면 조금이라도 체면 있는 사람이 벌써 내려왔다 이러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분이 전혀 상황도 모르고 체면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제 뭐 제가 감히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 총리나 국무위원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또 99%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 안 하고 지금 아직도 아부하고 있을 거예요. 좀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론이 곧 있으면 날 추워지고 그러면 잠잠해질 건데 이렇게 지금 버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본인들이 어쨌든 뭐 그 월급으로 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돈으로 이제 녹을 받아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전횡을 저지르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그동안 방치해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무위원들이나 총리께서 뭐 총리는 이제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소통의 결과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소통을 안 하는 불통이라는 말을 총리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무위원들이나 국무총리께서 그 책임을 좀 다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분들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이해라면 그동안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알았던 몰랐던 그 범죄나 그런 온갖 국기문란 행위를 몰랐으면 무능하고 직무유기인 것에 대해서 국민은 사죄하고 마지막으로 고언을 가할 것이며, 알았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공범으로 처벌될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죄를 고백해서 이렇게 좀
죄를 좀 사하거나 면하거나 감경받는 그런 결단을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서 해줄 것을 저도 요청드려봅니다. 예, 우리 김종국 장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20대 지지율이 0%, 30대 지지율이 3%예요. 근데 왜 이럴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물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한 3, 4년간 박근혜 정부가 계속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청년들에게는 정말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분노들이 쌓여왔던 분노들이 이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 물러날지. 청년 계층하고 소통 네네. 많이 하시니까 19일 날 그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이 후배들 고2 학생들 뭐 해서 대거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막 나오는데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빨리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고 빨리 그래서 그 18세 친구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이 친구들이 또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또 이제 무겁게 또 더 들리지 않겠어요. 지금 선거권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정유라 뭐 이 최순실 건 때문에 지금 교문위에서도 입학금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지금 법안 다 내놨는데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아, 이 파동 때문에. 네, 이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지. 그렇죠. 맨날 요걸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또 국정교과서는 또 계속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일 무슨 한일 군사적 하려고 밀어붙인다 그러고. 뭐 완전 정신 나간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그냥 방송 끝나고 욕 좀 합시다. 한 10분 동안. 다 같이 여기서. 네, 다 같이 이런 17 다음에 숫자 정권들 같으니라고 막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유명한 예. 또 저기 그 풍자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양홍식 변호사님, 김주호 청년창국장님, 1인 시하다 제지당한 김조국장님, 마음껏 행진했던 김조국장님 모시고 또 그 문제점들 한편으로는 자연대 공익법센터가 정말 멋지게 소송해 주셔서 기념비적인 승소와 국민기본권 신장,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행진할 수 있던 두 번의 집회. 그래서 이제 11월 19일 날하고 26일도 만약에 막히면 참여연대는 뭐 우리 그동안 이 집회를 진행해 오셨던 뭐 민중대의 본부든 또는 박근혜 퇴진 전국 비상국민행동이든 이렇게 계속 소송으로 맞서고 또 정치사회적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연속해서 20만에서 100수십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잔팟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함성과 함께하게 된 것이 영광이고 또 그렇게 서로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11월 12일 날 민중총공기 투쟁본부 우리 연대단체 분들하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연속 공동으로 잘 행사를 집회를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도 저희가 감사드리고 참여연대는 또 그분들이 집회 신고가 금지되니까 행진이 저희가 또 대리해서 그분들의 함께 또 그분들을 대리해서 소송했다는 점도 결국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소송도 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도 그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은 그 꽉 막혔던 행진들이 어떻게 뚫리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또 11월 19일 날, 11월 26일 날 다시 한번 19일은 수도권, 26일은 전국 집중으로 한 번 더 모여보자. 11월 안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물론 이제 그때도 해결이 안 되면 또 10일 달에 뭔가 해결책을 찾겠지만요. 길은 있을 거니까요.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